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 사연과 함께하는 무죄TV입니다. 이 눈만 뜨면 우리나라 온통 검찰 얘기입니다. 횟수로는 2년째지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매일 접하는 검찰 관련 보도에 국민은 헷갈렸고 검찰은 종국을 주도했습니다. 검찰국이라는 비유가 달래 나온 게 아닙니다. 조국 장관에서부터 공수처법에다가 검찰 인사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 조직의 저항과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 또 비판 여론도 비례해서 높아졌습니다.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 호기가 대단했죠. 직속 장관, 조국 장관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서 임명권자,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보수 언론 응원 박수에 한껏 취한 듯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지나치면 화를 입는다는 순리가 작용되기 시작했죠. 자연히 개혁의 반기를 든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여권에 참고 인내 그리고 예정했던 검찰개혁의 관련 법안이 마무리되면서 검찰발 항명 일막일장이 종결돼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공생관계를 마다치 않았던 검찰과 주류 보수 언론의 미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검찰과 언론 신뢰도는 이미 바닥 수준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갑질한 업보, 바로 신뢰 추락입니다. 사실 종이신문을 본 독자는 2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포털 기사의 주류는 여전히 보수 언론입니다. 유튜브 등이 만개하는 것은 이런 정통 언론의 공정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입니다. 국내 오랫동안 머물렀던 외신 기자들 떠나면서 지적한 말, 한국 언론이 어떻게 검찰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중동 등 이들이 언론이 쏟아내는 검찰 도우미 기사, 곧 야당 공세로 확산이 되고 여야 정쟁으로 이어지는 틀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인다지요? 세상 변화에 둔감한 건 검찰, 언론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수개월째 이어진 검찰 정국에서 그동안 보도된 언론의 관련 기사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로스쿨 정한준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바쁜 자리 와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관련 형사 관련 법안들이 엄청난 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작년 말에 통과된 공수처법, 예. 또 이제 올해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시행이 공포 후에 6개월이니까 한 7월부터 세 가지 법률이 다 이제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게 뭐 공수처법이니 뭐 이런 거하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야당 또 정치권이 막 그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서 사실 일반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하고 경찰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수평관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전에는 예. 이제 종속관계다 해가지고 지휘 감독관계, 뭐 또 재수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지휘한다, 뭐 재수사하라고 지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용어도 바뀌고 좀 협력관계가 됐고요. 특별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경찰이 중국 공안화 되는 거 아니야. 공안 경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검사도 그게 반발해가지고 사표내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이제 아마 금단, 마약에 취해서 지금 금단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이런 모든 걸 검사를 거쳐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특별히 크게 저는 변화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좀 협력 관계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첫걸음이다.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검사의 직접 수사를 상당히 남겨놨거든요. 지금 특수부가 하는 거는 다 지금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다 하도록 하고 이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이제 강화하는 걸로 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된다는 거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이 수사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경찰이 수사하면서 나중에 보면 검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경찰이 검사를 잡는 모습을 드라마에서도 가끔 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영국도 저도 가보니까 뭐 어떤 한 사건 가지고 지금 막 경찰 검사가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행소법 통과되고 나서 경찰청장이 시행령 만드는데 이제 우리 같이 검찰하고 또는 해양경찰청 이런 데 모여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시행령 안을 만들자 지금 이런 제의를 했는데 이 사실 이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뭐 법 만드는데 검찰하고 같이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어떤 특정한 사건을 놓고 뭐 서로 협의한다 있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시행령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 가지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수사를 인권 옹호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해야죠. 그게 이 공수처법이나 이번에 바뀐 그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검판사, 경찰 고위직 이런 사람도 잘못하면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이게 요치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그런 거죠. 공수처는 그렇죠. 이제 검사들을 잘못도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거. 그동안에 자기들을 제식구 감사이라 해가지고 처벌 안 했는데. 그리고 좀 이제 현실적인 걸 또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도 벌써 그 검찰에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자기 자체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체 고소를 경찰에서 받는다든지 고소고발을 또는 자기들이 자체 인지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송치 이후에 이제 이 지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송치 전에 지휘를 없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도 법률상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작동이 안 됐죠. 송치 전에. 왜?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송치 전 지휘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좀 현실을 반영은 지금 법률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는 뭐 경찰이고 경찰에 뭐 갈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이 각종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하고 난 다음에 법무장관이 새로 됐고 법무장관이 대규모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뭐 핵살인이 이 뭐 상당한 그 과격한 용어가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야의 어떤 정치권 성향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지만은 이 학살이란 표현이 그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검사 동일체 원칙이다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평검사까지 이게 이제 한 몸뚱아리다. 이게 동일체 원칙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검찰청법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밑에 한 몸뚱인데 그 밑에 뭐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딴 데를 보냈다 해가지고 그 몸뚱아리가 한 몸뚱아리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총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또 부장들도 검찰총장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학살이라는 그런 표현이 진짜 정확하려면은 검사들이 전부 물갈이 돼야죠. 다 모든 검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임용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라인을 새로 자르는 것 외에는 지금 있던 왼팔이 하는 걸 오른팔이 하니까 사실 똑같은 거죠 지금. 근데 검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은 어차피 이제 법무부 장관을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들으라는 것도 사실 지금 많이 기존에 배려해 준 거죠. 약간 협의식으로.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같은데 이제 협의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그 근로기준법의 협의 절차만 따르면은 합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면서 뭘 느껴지냐면요. 이 검사가 뭐 특별한 신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특별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데서 나온 이런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그게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이제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걸 다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도 또 기존에는 자기 이제 검찰의 선배들이 이제 그 장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의 의견을 들으러 갔다가 마치 협의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영화 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걸린 줄 안다고. 이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마치 걸린 것처럼 협의를 하자 그러는데 그 분명히 법문상으로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위원회도 저도 법무부의 이제 개혁위원회 뭐 과거사 조사위원회 하면서 좀 알았는데 검사 인사위원회가 진짜 형식적인 것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25기까지 뭐 27까지 이번에 검사장 승진한다. 요것만 결정하면은 구체적 안은 이제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짜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인사위원회 30분 남겨놓고 오래 했다 해서 그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 뒤에도 인사위원회는 워낙 형식적인 것만 정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인사위원회 끝나고도 그 장관한테 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장관이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도 그런 거죠. 지금 그 조 교수께서는 이제 이 조국 그 장관 사태에서부터 쭉 오랫동안 보지 않았겠어요. 또 학생들에게도 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계신데 조국 사건 때 하고서 지금 이제 부인은 이제 기소가 재판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예. 사실 이제 이 법관 재판, 그러니까 우리 배심원 재판이 아닌 법관 재판은 공판 준비 절차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열어요. 그런데 배심 재판은 그 필수적으로 열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정 교수 사건을 지난번에 보니까 6번의 공판 준비 절차를 열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데 이제 5번 열고 나서 6번째는 비공개를 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니까 판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재판을 비공개를 한다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또 종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이게 재판을 비공개를 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공판 준비 절차는 비공개할 수 있고 실무에서 거의 비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하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그걸 갖다가 5번째 공개하고 6번째 비공개한다고 그게 공개재판주의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그런 거는 진짜 법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자들 법조인이나 저기 이걸 쓰는 그 기자나 그 기자들이야 또 법을 몰라서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법조인이 돼가지고 그게 다 법에 있는 건데 몰라서 쓴 것과 알면서 오도 왜곡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일부러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겠죠. 저도 이제 주위에서 예. 주위에 뭐 택시기사나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준비 절차하고 공판 절차를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정경심 교수 비공개로 이제 재판해가지고 무죄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니까요. 참 이게 언론의 그래서 문제입니다. 언론이나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보는데 사실 그 조국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를 보면 이게 무슨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그 이전 문제에서부터 계속한 게 결국은 큰 칼을 가지고 팔이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 비판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며칠 전에 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은 조국 자녀하고 나경원 자녀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그게 그래서 수사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진보나 이런 데 스트레이트에서는 왜 나경원 그 자녀를 갖다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나경원 그 스타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행사부에서 되게 고발해봤자 행사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소 고발하잖아요. 행사부 검사는 한 서너 달 걸립니다. 나경원 이 절차가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일반 사건으로 따지고. 근데 나경원 같이 이렇게 조국 가족도 수사를 했어야죠. 공정한 행사부에서. 근데 조국 가족은 특수부에서 저렇게 많은 검사를 이제 쏟아붓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겉으로는 고소 고발 해놓고 왜 특수부에 배당 안 하냐, 왜 조국 사건 같이 그 수사 안 하냐 이렇게 고소인들이 하면 어떻게 할란지 나는 이게 조국 가족 수사도 나경원 가족 수사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기존 행태가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그 정 교수께서는 이제 이 어떤 학계에서 나온 걸 보니까 검찰의 이런 그 이권 관련한 무슨 재산 관련 이런 수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싸우고 봉사하는 거 갖고 싸우는 거 가지고 이걸 이권 가리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정관 출신들을 이제 그 판검사들도 이제 나가서 나중에 또 변호사를 하는 구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참 이런 나라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많이 이제 해야지만이 또 그 선배 법조인들이 뭐 예. 굉장히 이에 부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또 약간 명예욕도 좀 있을 겁니다. 출세욕 그 그렇겠죠. 명예욕과 예. 출세가 되면 또 출세가 돼가지고 퇴임하면 또 돈을 더 수입료가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게 거죠. 문제. 그게 문제. 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이제 평검사로 개업할 때하고 출세해가지고 검사장으로 개업할 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참 그래서 단순히 봉사하려고 저렇게 싸울 일은 없거든요. 지금. 봉사하려고 저렇게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이제 이게 검찰의 어떤 이런 변화, 이런 변화는 향후 법원 쪽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이제 고위 법률에 정한 고위 공직자는 일단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아예 헌법에 규정해놔야지 이게 만약에 법률로 이렇게 만들면 또 헌재도 법조인들이잖아요. 그 헌재 재판관도. 그러니까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 법조인이나 모두 직업윤리가 특히 요구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몇 달 동안 이 검찰의 파동, 이 문제를 보면서 뭔가 발전하려면 하나의 어떤 경과는 어떤 참 통과를 해야 하는 이런 생각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조국 가족 수사가 예. 뭐 어찌됐든 뭐 이제 비도덕적인 면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법적으로 저희까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워싱턴 무슨 대학에 거기에 업무방해 설사 컨닝이다 하더라도 예. 우리 국내 대학생들 컨닝 걸 지금 그 형벌로 다스린 적이 없는데 굳이 저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과도한 이제 수사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조국 가족은 희생됐지만은 뭔가 저 검찰 수사가 문제 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어난 것도 맞고 그래서 올해 신년초에 아까 말씀 그 신년초에 이제 뭐 여론조사 보면 우리 사법기관 쪽에 이제 신뢰도가 경찰 그렇죠. 법원, 검찰 이런 순이에요. 또 언론도 한몫하죠. 그래서 이게 참 원래는 법원, 검찰, 경찰 이런 순서가 돼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경찰이 제일로 우리 법원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는 게 참 선진국형인지 후진국형인지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튼간에 이 많은 게 변화 속에서 일단 그 법원, 검찰 이 사법부 쪽에 어떤 변화를 향후 7월 이후에 가장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검사, 판사들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감싸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수사하다가 판사 비리가 나와도 이제 대부분의 행정처에다가 그냥 인사 자료로 삼는다든지 사표 받는 걸로 처리를 많이 해왔 은밀히. 검사들도 많이 그 범죄도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검사 판사 범죄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이제 법이 있고 그런 수사기관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법률 용어로 위하 효과라 그러는데 이제 약간 겁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경찰 이제 경무관 이상도 그렇죠. 이제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 법조계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 소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검찰 불러조지고 법원 미뤄조진다고 했는데 자 검찰의 기소권이 예컨대 기소를 하는 권리보다도 기소하지 않는 권리 또한 더 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봐주고 덮고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고소 사건은 이제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 법원도 일반 사건 하다가 하니까 거의 뭐 그 인용률이 뭐 1%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대법원장님도 뭐 이제 그 전담부를 만들겠다.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불기소에 대한 그 법원의 통제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아주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그런 한 행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검사도 잘못하면 똑같이 처벌받는 공수처법이나 검사, 경찰 관계 수평적으로 나눠서 수사하게 되는 관련법이 생겼습니다. 일제 때 만들어져서 이 시간까지도 거의 변치 않고 휘둘렸던 나쁜 수사 관행들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찰, 검찰의 휘하가 아니라 동등한 수사관이 됩니다. 국민들이 이 엄청난 변화를 실제 체감할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과 언론관계 역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검찰 권력 그 이면에 언론 권력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한 국민들 크게 늘어났습니다. 견제와 균형, 법원을 비롯한 검찰, 경찰은 물론 감시 역할의 언론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누구에게도 기울지 않는 법 집행, 공정성, 억울한 사람이 없는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